안녕하십니까. 전 대전에서 이번에 시험을 봤고요. 네. 거기다 쓴 것처럼 저는 유감함이고요. 그리고 나이도 많고, 그래서 좀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시험을 이제 예전에 한번 준비를 했었고요. 이번에 2019년부터 3번을 총 본 거거든요. 근데 제가 2019년에는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점수가 총 79점이 나왔어요. 1차에서. 그런데 저는 그게 약간 동기부여가 됐어요. 제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점수가 나왔구나. 공부를 하면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다음에 할 때도 내가 공부를 더 하면 되겠다라는 동기부여가 생겨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논술 점수가 좀 창피하긴 한데 2019년에 16점이 나왔고요. 추시 때 17점이 나왔고 마지막에 18.33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면은 조금씩 느는구나 하는 생각도 해서 되게 저한테는 그게 이제 제가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2020 시험을 준비할 때 제일 처음에 했던 거는 불합격한 원인을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2019년 공부할 때는 그냥 이해를 하지 않고 제 시간이 좀 없었기 때문에 강의만 듣고 그냥 그게 공부라고 생각했고 복습을 충분히 못했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많이 없는데 시간 계획도 안 세우고 약간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했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출 분석을 안 했던 게 제일 큰 실수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 시험에 사실 기출 분석을 열심히 했으면 루빈 문제 같은 거는 쉽게 맞출 수 있는 건데 그것도 못 맞췄고 신뢰도도 못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적인 걸 놓고 가면 못 하겠구나 싶어서 제가 이제 불합격한 원인에 맞춰서 그 부분을 되게 열심히 이제 계획을 세워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육아맘이기 때문에 시간이 사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고 어린이집 간 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루에 최대 공부해봤자, 정말 최대 해봤자 6시간밖에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간 계획을 아주 세세하게 짰어요. 근데 저는 또 목표를 높게 잡으면 못 하거든요. 되게 내가 이만큼도 못 하는구나 또 자존감 떨어질까봐 조금씩만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해서 그냥 정말 세세하게 짜는데 아주 조금씩만 짰어요. 그래서 사실 그 전에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제 20년도에서는 더 이제 제가 그 조금만 세운 목표도 달성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제가 또 아이들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10시간 공부할 때 저는 한 하루에 4-5시간밖에 못한 적도 있으니까 그거를 굉장히 이제 줄여가지고 이 시간 동안에 내가 정말 딴짓을 하면 안 된다.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혹시 시간이 모자르시는 이제 일병 선생님이나 육아원 선생님들 계시면 그 시간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효율적으로 하기만 하면 집중만 하면 10시간에 했던 거를 4시간에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 희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계획 세우기가 저는 정말 단데요. 기출 문제가 되게 부족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기출을 한 3월부터는, 매일매일 풀었는데 그거를 매일 하루에 2013을 다 푼 게 아니라 2013 A 교육과정을 풀고 그 다음 날에는 그거를 이제 정리하고 2013 B를 풀고 또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13년도 하루, 14년도 하루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13, 14 이렇게도 풀고 그러니까 계속 기출 지문 그다음에 문제 이런 거 그냥 보자마자 다 튀어나오게 했고요. 그 지문을 아까 다른 선생님도 얘기하셨는데 지문에 보면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그 문제가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기출을 거의 매달리듯이 푼 게 제일 공부 방법에서 제일 저한테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논술도 마찬가지로 그냥 제가 처음에 논술을 쓸 때 서론도 못 썼었거든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안 쓸 때는 그냥 서론도 안 썼어요. 서론 같은 거 다 제끼고 그냥 안에 그것만 쓰자 해서 근데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잘 쓰는 선생님 거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핵심이 되는 거 키워드만 계속 체크하고 계속 읽다 보면
자기가 또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혹시 못 쓴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못했다가 계속 보고 계속 쓰면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까 다 1, 2월 뭐 공부 방법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되게 특별하게 할 이야기는 없고요. 그냥, 선생님들 지금 2월이죠. 저는 1, 2월 달에는 공부가 잘 안 되고 해서 사실 그냥 인문학 책 같은 거 좀 많이 읽었었거든요. 논술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좀 2월이 좀 지나기도 하고, 혹시 이제 공부가 좀 안 되신다 싶을 때 교육에 관련된 책 같은 거 살짝 보셔도, 되게 나중에 면접 때도 도움이 되니까, 예. 그리고 저는 영상 같은 것도 좀 많이 봤어요. 공부 안 되고 그러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예, 뭐, 아이의 사생활, 뭐, 이런 거, 뭐, 베이비, 뭐, 그거 있죠. 예. 그런 것도 그냥 보면, 이렇게,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그거를 이제 계속, 쉬지 않고 그냥 밥 먹을 때도 그냥 그렇게 보는 걸로 했고요. 저는 육아맘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하고 스터디는 한 적이 없고요. 그냥, 혼자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 좀 그런 게 있어서, 선생님들께 이렇게 되게 팁을 드릴게. 그리고 추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추시가 정말 너무 컸습니다. 되게 슬럼프가 너무 크게 찾아왔었고요. 추시를 끝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8월 말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9월 달이 되면 100일이 떨어지니까 그때는 이제 또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근데 아까 다른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문풀이 정리할 때는 정말 좋아요. 그래서 문풀을 저도 이제 아까 기출을 계속 봤다 말씀드렸듯이 문풀을 또 계속 봤어요. 근데 문풀을 처음엔 풀고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또 문풀을 보는데 그 다음엔 이제 문제를 푸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지문 그걸 또 보고 그 다음에는 또 핵심을 찾고 그래서 문풀을 제 기억에는 한 적어도 한 5-6번은 계속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문이 정말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사상사 같은 경우에는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지문을 읽어보고, 뭐, 코미니우스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듀이도 이렇게 나올 수 있고 하는 거를 좀 계속 읽어두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문풀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모의고사는, 좀 연습용이었어요. 그래서 저 점수 잘 안 나왔는데,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냥,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지, 뭐, 이게 진짜 시험도 아닌데, 그래서, 그냥, 점수 안 나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내가 모르는 게 이거구나, 그 정도만 확인하고, 그리고 저는 이것도 약간 핑계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쓰는 거, 이런 거 너무 오래 걸려서 아무것도 안 했고요. 아까 여기다 제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목차를 보고, 말로 했어요. 쓰지 않고, 말로 이걸 코미니스 뭐 따다다다 하고, 뭐 따다다 기억 안 나도 상관없고, 그냥 기억나는 대로 쭉 한 다음에, 또 한번 기본서 아까 말씀하실 때 너무 좋잖아요. 기본서 읽고, 또 계속 다다다다 하고, 그러니까 생각나는 걸 계속 말하는 게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구조화 자료도 보고, 이걸 보면서, 이렇게 뻗어가는구나 하면서, 그걸 또 말로 계속하고, 그래서, 시간을 그런 데서 좀 줄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쓰고 단거나 하고 이걸 못 하겠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추시 때는 사실 정리된 자료가 없었는데 이 정시를 보기 전에는 뭔가 내 시험장에서 그래도 하나 볼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구조화 자료에다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하고 모르는 부분만 이렇게 체크해서 거기다가 이제 설명 같은 거 부연 설명 조금씩 써가지고 가서 사실 볼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가서 정말 정말 필요하다 생각하는 부분만 빨리 봐야 돼요. 그래서 단거나 이런 카페에 보니까 단거나나 서브노트 얘기가 많던데 저처럼 시간이 부족한 선생님들은 굳이 그런 거 안 하셔도 그냥 자기가 마지막에 볼 정도 자료만 그렇게 잠깐 만드는 게 이제 또 마지막 복습 정리가 되니까 시간을 아끼시려면 그런 방법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절대로 제 시험지를 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선생님 해설 강의를 들을 때도 절대 제 시험지는 못 보고요. 이제 시험지 다운받아서 그걸로만 보고 절대로 확인하지 않았고요. 이제 멘탈이 터질 것 같아서 확인하지 않고, 그리고 선생님들께 진짜 제일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험장에 가셔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왜냐면,
그 시험장 안에 들어가면 이 문제가 읽고 싶은 대로 읽혀요. 그러니까 그 출제자 의도가 아니라 내가 읽고 싶으면 내가 쓰고 싶은 대로만 읽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떨어져요. 왜냐면 제가 3번을 봤잖아요. 근데 첫 번째 시험도 그렇고 투시 때 특히나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요. 문제도 잘못 읽고 심지어는 답을 써놓고 답안지에 3번을 옮기지 않고 4번 문제를 3번에다 써서 점수가 와장창 나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사실 다른 강사님들하고 좀 답이 갈렸던 문제가 여러 개 있는 걸로 아는데, 피하기 그 문제 있잖아요. 피하기 저는 비이동 운동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밑줄들 안 보고 제가 보고 싶은 걸 봤어요. 밑에 애들이 뛰어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봤어요. 그래서 그럼 이동이지 하고 썼는데 선생님 가셔서 밑줄만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다른 거 저처럼 이제 다른 데로 흘러나가요. 그래서 소리 문제도 제가 그 소리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을 했는데 소리 문제도 그 아이가 만 3세였잖아요. 그런데 문자를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를 이제 여기 이유를 쓰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선생님들 말이 많았어요. 근데 해설서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소리가 만 3세인 거에 대해 줄이 안 그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한 말에만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는 없었지만 그 해설서를 바탕으로 나온 문제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제 답안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믿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제 답이 맞게 채점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셔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밑줄만 보고 문제를 정말 똑바로 읽으셔야 돼요. 문제를 똑바로 안 읽고 제가 아는 분도 문제를 거기 A에서 찾아 쓰는 건데 다른 곳에서 찾아 써서 그렇게 정말 이해 못하시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실수를 합니다. 사람이 가면. 그러니까 그 부분만 잘하시면 사람들이 다 공부한 건 다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어느 부분을 이렇게 문제를 잘 읽고 못 읽고의 차이예요. 거기서 판가름이 나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2차는 제가 경력은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일을 안 했었고 정말 자신이 없었고 1차를 붙을지 어쩔지 몰라서 사실 1차 시험 끝나고는 아무것도 안 했고요. 그냥 강의만 들었어요. 수업 실현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는 면접은 그냥 합격 아시죠? 그 책을 사가지고 그냥 읽었어요. 그냥 그리고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자료를 주시니까 그거를 읽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다른데 답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문화면 비슷해요. 다 그냥 이게 처음에는 이게 말이 나와? 이걸 어떻게 말해? 그러는데 나와요. 그냥 나오니까 계속 읽었어요. 그냥 저는 딱히 방법이 없고 기본서도 계속 읽고 얘도 계속 읽고 읽다 보면 얘가 문제는 이렇게 바꾼 것 같은데 답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구나 라는 걸 선생님들 나중에 이제 그 책을 읽고 선생님 주신 이제 면접자를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실현은 그냥 제가 해보고 싶었는데 동기유발이 너무 안 돼서 그냥 선생님 그 강의 2차 강의만 듣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피드백이 너무 좋아서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때 항상 차로 운전을 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편도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피드백을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모범 수업을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차에서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요번에 너무 감사했던 게 그 게임 수업을 했던 선생님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그 수업을 되게 감명 깊게 들었는데 그 수업을 계속 듣고 그 피드백도 계속 듣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태도? 발문 같은 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신 분은 저처럼 녹음을 해서 계속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 후에 선생님이 단톡에서 개별 지도반이 있어서 다행히 제 같은 지역에 사시는 다른 지역 선생님들하고 3명이서 같이 했는데 저희 셋 다 또 처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면 저희가 다 힘들어 나자빠질 것 같아서 그냥 월수금 해서 면접 2세트, 수업 2세트 이 정도만 하자. 그래가지고 하루에 10시에 모여서 4시에 끝났나? 네, 그 정도 딱 점심시간 1시간 있고
그래서 그 정도만 했었는데 저는 그 정도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집에 오면 또 아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연습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뭐 할 때 그냥 더 이상 나에게 시간은 없다. 이 시간밖에 없다 하는 마음으로 그때 딱 집중을 해서 선생님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이 들려주는 피드백을 되게 마음에 탁 새겼어요. 그래서 저도 막 적어놓고 그다음에 저는 스스로를 절대 볼 수 없는 나쁜 습관이나 이상한 태도가 있어요, 분명히. 그거를 그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 다음에는 꼭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그런 발문을 하지 않으려고 그걸 되게 노력했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했던 선생님이 수업을 너무 잘하셔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업 실현 그리고 면접은 이제 기출문제는 선생님들이랑 같이 했는데 면접은 정말 자신이 없었고요. 제가 꿈을 꿨는데 즉답형 문제를 말 안 하고 나오는 꿈을 꿔서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제가 혼자서 했으면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차는 힘드시더라도 꼭 스터디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대전이라서 과정안이 있는데요. 과정안 아무런 정보도 없고 대전 선생님들은 아무 말씀이 없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서 또 시중 교재인 하이 그것을 사가지고 과정안을 모르겠어서 또 계속 읽었어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다가 그 과정안은 또 수업 실현하고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발문만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발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만 또 형광펜으로 칠하고 계속 과정안을 되게 자세하게 안 써도 돼요. 그래서 그냥 정말 흐름만 딱딱 나오게 하고 발문 몇 개만 나오게 하고 그 정도로만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과정안 시험에서 제가 정말 못 썼다고 생각했는데 별로 안 깎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업 흐름만 나오면 되고 그리고 유의점이나 확장활동 같은 경우에 약간 정해진 뭔가가 있어요. 유의점도 맨날 나오는 게 이제 꼭 써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활동에만 꼭 필요한 유의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의점 그냥 좀 약간 변형이 되거든요. 그걸 외우지 않아도 변형이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 만능틀 같은 거 없었고요. 수업 실현 같은 경우에 만능틀을 보고 하다 보면 흐름이 자꾸 끊겨요. 자기가 근데 이 수업 실현에서는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하다 보면 그 흐름이 계속 자기도 모르게 익혀지기 때문에 그 만능틀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과정하는 대신에 이제 그 흐름이나 이 순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신이 이제 외우기는 하고 가야겠죠. 그리고 확장활동도 다 비슷해요. 확장활동 선생님 다른 수업 하시는 거 나중에 스터디 하시면 아시겠지만 다 비슷하니까 그냥 확장활동 다 거기서 거기려니 생각하시고 너무 모든 걸 다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면접 시험을 잘 못 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되게 많이 버벅대고 들어가서 5분이 앉아 계시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민했는데 생각보다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깎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깎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등수로 합격을 해서 굉장히 신기하고 기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일평생 살면서 되게 제일 큰 성취감을 얻은 해였고요.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